근래 이제 미군이 전병운영군이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역사적 사실 뭐 45년도 48년도 이때의 뭐 기록을 가지고 뭐 왈가왈부하는데 뭐 정서적으로 이제 점령군이냐 해방군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은 뭐 타협이 되지 않는 논쟁입니다. 어차피 그냥 생각에 따라서 달라진 거니까. 그런데 미군이 점령군인가 아닌가는 진짜 그걸 가지고 계속 무슨 그 현대사 기록을 자꾸 살펴보고 따져보고 점령군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한다고 결론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군에 주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오래전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죠. 뭐 그런 말이 있었죠. 최진실 씨가. 이게 바로 그겁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인 것처럼 미군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어떻게 앞으로 이제 서신하느냐에 따라 물론 지금 상당히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미군이 점령군인가 아닌가는 역사상으로 결정이 나고 인류사적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뭐 이걸 불과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따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점령군이란 건 그럼 어떤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점령군은 뭡니까? 그냥 정서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점령군은 우리 역사상에도 그 동양 역사상에도 많은 게 있죠. 그리고 서양의 아프리카 인도 점령 그런 것도 있듯이 피지배 지역을 점령해서 거기서 상류층이 됩니다. 상류층이.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몽고가 중국을 정복한 다음에 몽고 병사한 사람이 우리는 병사 졸개 그러면 아주 고된 그걸로 생각하지만 몽고 병사한 사람이 마을 하나를 다 다스려 가지고 뭐 직접 꼭 행정을 하고 다스린다기보다 마을 하나에서 얻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게 돼 가지고 이렇게 돼 가지고 그 피지배 지역의 상류층이 됩니다. 뭐 우리 미군이라든지 소련군 이런 거에 대해서도 각기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미군이나 소련군이 와가지고 뭐 거기서 뭐 행패 부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더 크게 보면은 점령군의 뭐 글자가 그러네요. 점령군의 문화를 피지배 지역 상류층 문화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는 일본어를 쓰는 사람이 한국어 중에 상류층이었고, 아까 얘기한 몽고 그 병사, 몽고어가 원나라에서는 상류층의 언어였고, 점령군은 그 상류층이 됩니다. 점령군의 문화는. 그리고 피점령 원주민은 신분이 제한됩니다. 일제시대에서 한국인은 아무리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죠. 상당히 뭐 일제시대를 옹호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렇게 민주적이었다고도 얘기하고 기회도 많이 주어졌다고 하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죠. 하지만은 핵심적인 부위에는 아무래도 올라가지 못하죠. 한국인, 조선인은. 지금도 이제 중국에서도 조선족은 이제 핵무기의 어떤 핵심에 가지는 못하고 그런 게 제한이 있죠. 이제. 그래서 피점령 원주민은 이제 신분이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이제 전시 효과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일제시대 때도 이제 조선인 공무원, 판사, 뭐 관리는 키웠지만은 기관사, 어떤 기술자, 아주 핵심 기술자 이런 사람은 조선인은 키우면 안 됐죠. 왜냐하면 아주 치명적인 그 일을 할 때, 국가 안보적인 그런 걸 할 때
계속 조선인을 이렇게 시킬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피점령 지역문화 말살. 피점령 지역문화가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주 하층 문화만 남겨가지고 피점령 지역에 상류층 문화는 전부 점령군이 흡수하고, 뭐 그 피점령 지역에 뭐 토속 그냥 무슨 김치 만드는 거 뭐 이런 것까지도 없으진 않죠. 하지만 피점령 지역에 어떤 지식 문화, 상류 문화 이런 건 다 없앨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미군이 그럼 여기에 어떻게 해당하는가를 우리는 여기서 봐가지고 점령군인가 아닌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난 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피지배 지역의 상류층을 점유한다. 글쎄요, 미군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미군 병사들 이제 와서 글쎄 옛날엔 초콜릿을 나눠주니까 그래도 대단한 사람으로 봤을지 모르지만은, 요즘 들어 미군 한 사람 온다고 사람들이 뭐 받들어 떠받들고 그럽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군과 미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상류층을 점유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딱 깨끗하게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미군의, 그러니까 그 외모상의 미국인이 와서 한국인을 상류층을 점유하지는 않지만, 이 미국을 유학을 갔다 오고 미국의 물을 맞고 미국통 그런 사람들이 한국의 또 상류층, 이제 해방 후 초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이제 후진국이었기 때문에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그러다가 80년대 90년대는 좀 그런 관념이 덜하다가 요즘은 다시 미국의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의 상류층을 점유하는 이런 것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아이돌 그룹 한바탕 그런 사람들, 미국 물이라도 먹은 사람들이 다 한국에서 뜨고, 그 어떤 굳이 이제 학문적인 어떤 학문을 배우려고 그런 거가 아닌, 지금은 인터넷으로 웬만한 다 정보 얻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미국에 실제로 생활을 하고 가족이 미국에 있고 미국 사람과 교분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상류층을 점유하는 그런 시스템 체제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단지 이 혈연적으로 미국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미국인의 전쟁과 그것을 많이 겪은 영혼적으로 미국인인 사람이 한국인으로 이번에 다시 태어나서 이렇게 한국을 지배하게 한다. 이제 미국의 전쟁을 가진 사람, 미국의 정신을 가진 사람이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을 지배하게 한다. 이런 것도 거라고도 볼 수가 있죠. 제가 다른 책에서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피점령 지역에 자기의 민족이 많이 가서 살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피점령 지역의 사람들을 학살하고 거기에 여자들을 강간해가지고 자기 혈연적인 씨를 퍼뜨려서 그쪽을 자기 민족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지만은, 근래 들어서는 그게 이제 어려우니까 이제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점유해가지고 이 점령지의 영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태어날 수 있도록 피점령 지역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점령 지역의 상류층을 이제 점령 지역의,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이제 많이 태어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점령 지역의 이제 고유의 그 전에부터 있던 영혼들은 그 땅에 다시 태어날 권한이 많이 줄어들게 되죠. 그 기회가. 점령 국가의 영혼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떤 물질적으로는 이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또 영적으로 보면 그렇다 볼 수 있습니다.
점령군 문화가 상류층 문화. 아까 다 얘기한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영어를 할 줄 아는 그러니까 모든 학문과 그런 것들 예전에는 자연과학부터 그랬는데 지금은 철학 같은 것도 죄다 웬만하면 그냥 영어로 전부 의학도 법학까지도 영어로 바꾸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점령군 문화가 상류층 문화가 돼가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여태까지는 안 그랬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돼가고 있습니다. 영어로가 상류층 문화로 되고, 왜냐면은 우리말로서는 지적인 어휘를 이제 더 이상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영어를 써야만이 이제 지적인 어휘를 표현할 수 있게 그렇게 가능하게 되니까 점차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점령군의 문화, 미국의 문화가 상류층 문화, 여기서 다 얘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아까 일제시대에 이제 아주 꼭 믿어야 하는 엔지니어, 기술자, 핵심 그런 사람은 일본인이야 했듯이 이제 자연과학부터 시작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연과학은 1970년대부터 영어로만 교육을 시켜가지고 미국을 유학 갔다 온 사람, 미국과 아주 친한 사람, 이런 사람만이 이제 자연과학자로서 상류층을 차지하고 국가의 핵심 기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이제 어떤 핵심 기술은 할 수가 없고 영어말을 써야만 됩니다. 피점령 지역 원주민은 신분 제한. 그러니까 원주민 지금 그러니까 어떤 인종적으로 뭐 미국 사람이 한국의 20%를 점유해가지고 이렇게 지배하는 건 아니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영적으로 미국인이나 다름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상류층으로 지배하도록 그렇게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피점령 지역 원주민은 그럼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미국을 갔다 오지 않은 사람, 미국에서 생활을 하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사람들, 외국을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학문적인 제한이, 그러니까 신분적인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60, 70년대 그때의 어떤 이제 학문적 번역서를 보면은 그땐 전부 나라도 어렵고 고생해서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온 분들이기 때문에 번역을 해도 아주 그냥 충실하게 우리말 번역서로만으로도 외국의 그 선진 학문을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의 번역서는 뭐 우리말 번역서 가지고는 도저히 학문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있죠. 영어 책을 이나 독일어 책 원서를 옆에 두고 봐야 겨우 이렇게 볼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60, 70년대 유학 가서 더 이상 학문의 외국 의존이 이제는 끝날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고 점점 더 오히려 역으로 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 외국 유학을 가지 않고서는 학문적으로 성공할 수 없고 그 신분 제한, 이제 성공하는 거, 자라나는 것은 어려워지는 거죠.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인문, 법학 이런 쪽은 이제 좀 덜하겠죠. 근데 하지만 거기도 이제 외국 연수를 갔다 와야 뭐 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이제 서서히 이렇게 이제 아직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공모를 갔다 온 사람이 상류층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피점령 지역 문화 말살. 이건 뭐 두차 얘기했듯이 우리 이제 나라는 그러니까 뭐 100년 전 책도 물론이고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한 50년 전 책도 전혀 못 읽죠. 30년 50년 전 책도 이렇게 그냥 막 변화를 줘가지고 문화가 단절을 시킵니다. 문화가 단절하고 또 세대 간의 어떤 불화를 많이 일으키죠. 그건 뭐냐면은 윗세대, 아랫세대 자꾸 젊은이 위주의 자꾸 문화를 주입시키려고 지금 와서 뭐 마치 젊은이 얘기를 들어야 한다 막 그런 얘기들이 새삼스레 나오는 것 같지만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1970년대 그때도 뭐 젊은 층 하면서 그냥 젊은이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 그런 얘기 막 했었고,
1980년, 90년대에도 젊은이 대학 가야지 하면서 뭐 젊으면 최고 막 그런 얘기들 막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기성세대 말 듣지 말라. 이건 뭐냐면은 그 미래 기성세대로 태어난 영혼들은 이 한국 땅의 전생을 많이 가진 한국의 영혼을 가진 존재들이지만은 비록 그 사람들이 이제 혈연적 후손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렇게 계속 분위기를 달라지게 만듭니다. 이제 어떤 서구 문화라든지 70년대 청바지 통기타 그런 것도 더 밀어붙였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생맥주는 있었습니다. 통기타 생맥주. 그렇게 자꾸 신문화로 자꾸 바꿔가지고 이제 이 태어난 영혼 자체가 달라지도록 자꾸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가 이렇게 달라져 가지고 혈연적으로 내려오더라도 자꾸 문화를 분위기를 다르게 하면은 우리가 영혼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자기가 생활하기 적합한 환경에 이런 나라의 지역에 찾아와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쪽에 이렇게 한국 전통의 영혼이 태어나다가 이렇게 자꾸 그냥 뭐 그 청바지 통기타 생맥주로 바뀌다가 뭐 포크송 계열로 바꾸다가 막 이렇게 자꾸 지금은 뭐 그냥 언어도 다 바뀌고 막 완전히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쪽 영혼은 생활하기 어려운 상태로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서양에 태어나고 싶었지만은 태어나지 못한 떨거지 영혼들이 한국으로 많이 오죠. 그래가지고 이 영혼 구조 자체도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0년대까지는 올림픽을 보면서 야 한국 사람은 뭐 피겨스키 뭐 그냥 올가 크루부트 뭐 쿠마네치 이런 그냥 그 동구권만 해도 그냥 나라는 크게 선진국 아니었지만 그렇게 잘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는 달라서 체존이 뭐 피견이 이런 건 안 되는 걸로 생각했었는데 대조가 우리가 지금 다 그리고 하다못해 그냥 80년대는 70년대는 가요 물론 우리 전통 가요들은 있었지만은 젊은이들한테 자꾸 가요는 저지르고 팝송이 좋다 뭐 그런 걸 자꾸 주입시키다 보니까 팝송 외국엔 팝송 엄청나게 좋은 것들 많은데 우리는 그것도 못 만든다 하고 그런 자기 비하를 하게 됐고 그러다가 근데 지금은 팝송도 우리가 뭐 그냥 세계인이 다 잘하죠.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야말로 비틀즈가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비틀즈의 버금간 뭐 그런 사람들 비틀즈는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비틀즈 수준의 그런 영혼들이 영국이나 미국에 태어나는 것보다도 한국에 태어나는 게 더 잘 되겠다. 그러니까 한국에 태어나죠.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보다 지금 막 앞선다 게 바로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네 고유 문화 체계를 계속 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본의 영혼이 계속 돌고 있지만 한국은 영혼 자체가 서양인으로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서양인의 강점과 우월성 그런 것이 한국에 내서 발현돼 가지고 이렇게 이 한국인이 그러니까 미국과 같아져 가지고 이제 일본과 중국을 이제 이길 수 있다 이런 희망에 부풀어 있는데 글쎄 뭐 참 제일 확실한 건 이제 미국의 한 주가 돼가지고 근데 미국이 주로 시켜주질 않죠. 귀찮고 그냥 번거로우니까 그냥 맨 앞에 그 선봉장 바라는 분이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한번 그럼 제가 뭐 현재 이제 미국 제일주의 그런 사람들 보면은 아니 그럼 그럼 그전에든 우리는 그러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 중국에 이제 속국으로 살았고 그냥 그 문화가 이제 지배해가지고 살았지 않느냐 그와 똑같이 이제는 미국으로 차를 바꿔 타는 건데 그게 뭐가 다르냐 그게 마찬가지 아니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신라 고려. 근데 그 기간은 엄청나게 길었죠. 지금보다도. 지금 불과 수십 년에 될까 말까 한데 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삼국시대도 있고 이 동안에 이제 우리는 한문화 중국의 그런 거와 공통되는 그런 문화가 이제 지배하는 사회였는데 이때는 근데 좀 다른 게 우리가 성씨들 시조도 다 하고 중국의 이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직접 온 겁니다. 한국 땅에. 뭐 그들이 이 중에 일부가 무슨 한국의 지배 아주 소수가 온 게 아니라 이 상당 대다수가 와가지고 직접 와서 통치한 겁니다. 이제 미국이 지금은 이제 미국인이 실제로 그냥 30, 40%, 20% 와서 통치하는 게 아니지만은 그때는 실제로 한국 땅에 온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사는 사람이 뭐 대부분이 또 이제 선조로 돼 있고 이것은 마치 영국인이 미국에 가고 호주 남아공에 가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그런 거니까 이제 바로 우리 자체의 문화라는 거 그것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미국인 직접 온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영원 통치를 하는 건데 이런 걸 가지고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제 영원 통치 그렇게 해서 서양 문화로 그러니까 일본보다 더 부강해질 수도 있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이것은 뭐 좋다 나쁘다 게 아니라 어쨌든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그래서 미국은 점령군인가 아닌가 이거는 이제 뭐 좋은 말 나쁜 말 이런 식으로 이거 그 점령군이다 그걸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나아갈 길이 무엇인가 그걸 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은 그러니까 그 점령군 아까 그 네 가지 사항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국이 그러니까 일본과 한국 똑같이 대일본 제국으로서 미국에 패전한 피점령지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제 그 항복 조건으로 한자를 없애고 미국 문화를 바꾸라 공용어를 영어로 하라 그랬죠. 그런데 일본은 읍소해가지고 한자를 계속 사용하고 자기네 고유 전통을 계속 지킵니다. 이게 똑같은 미국의 동맹이지만 미국이 대하는 지위가 다르죠. 일본은 고유 문화명을 지키면서 미국의 동맹을 하는 것이고 한국은 고유 문명을 없애고 미국화하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우방으로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한국의 지위가 이제 다르다는 것이 여기서 나타나죠. 미국.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런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보다 어떤 게다가 분단이 됐으니까 그 비중과 크기 이런 부분에서 더 중요도가 차이가 나니까 아예 에치스 라인 해가지고 일본만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오히려 더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건 또 맨 프론티어 맨 천변에 있으면서 이렇게 중국과 사이에서 이제 문화적으로 한국이 이 동질 문화적으로 있으면은 이게 딱 확실한 방어벽이 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영어 문명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나가서야 할 그럴 필요가 미국 입장에서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앞으로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미국을 최대한 설득해서 우리도 일본처럼 고유 문명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우방으로 남을 수 있게 하자. 우리가 고유 문명을 가진다고 뭐 그러니까 중국에 붙는다든가 뭐 지금 뭐 영어 문명 아무리 바꿔도 지금도 계속 중국에 붙느니 어떠니 의심은 계속하고 있잖아요. 사실이 고유 문명을 영어권으로 바꾼다고 해서 중국하고 이제 그러니까 뭐 가까워지지 않고 미국으로 이른바 의리를 지키고 그런 거 아니죠. 티벳, 위구르, 몽고 다 한자 안 쓰고 자기네 그거
오히려 영어 조건에 갈 수도 있고 소리 글자를 쓰는지 어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꽉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별 상관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을 설득해가지고 한국이 일본과 동등한 위치로 고유문명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우방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한다면은 미군은 점령군이 아닙니다. 우방이고 어디까지나 우방이고. 하지만은 그 한국이 계속해서 이제 미국화하고 영어권으로 되고 K-팝과 뭐 스포츠 잘한다고 해서 LPGA 잘한다, 미국인이 잘하는 거 한국인도 잘한다는 거에 심취해가지고 우리가 일본보다 잘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미국화 해가지고 미국의 어떤 준주, 그냥 주가 아니라 준주. 그러니까 하와이는 완전 수죠. 네, 더 낫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역사상으로 이 미군은 단지 3년의 점령군이 아니라 70년의 점령군으로서 우리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미군이 점령군이냐 아니냐 이거는 논쟁에서 따진다고 될 게 아니라 우리 한국이 앞으로 어떤 길을 걷느냐에 따라서 미군이 점령군이냐 아니냐는 역사상으로 결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